상담 입문자를 위한 상담심리 초간단 개념 정리 단디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지상담에서 어떻게 내담자의 신념 그리고 가치체계를 변화시키는지 구체적인 기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지상담 세 줄 요약부터 한번 해볼까요? 인지상담은 생각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게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인지상담은 비합리적이고 건강하지 않은 신념을 합리적이고 건강하게 바꾸는 게 주된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와 신념을 바꾸는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러면 인지상담은 내담자의 신념과 가치체계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몇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이것들 말고도 방법들은 무수히 많이 있으니 그런 건 전공서나 아니면 대중서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효과적인 예를 들기 위해 고정된 내담자 한 명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담자는 과거 아버지의 바람으로 인해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남자친구만 만나려고 하면은 항상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깐만 연락 안 돼도 막 이 사람이 바람 피는 거 아닌가? 불안해하고 결국에는 관계를 자기가 먼저 끊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기법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행동 상담에 나오는 기법들 먼저 따져볼게요. 일단 이름부터 보세요. 합리, 정서, 행동 다 들어가. 되게 욕심쟁이인 거예요. 합리, 정서, 행동 이 각각의 상담 방법에서 좋은 점만 쏙쏙쏙 빼오고 단점을 보완시키자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희 인지상담에 대해서 다룰 때 ABC 이론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를 했었죠. 그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하기입니다. ABC가 어떤 거다 이런 중요한 거는 과거 내용을 보시고요. ABC 이론 이것의 주로 논박 대상은 무엇이냐? 바로 당위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must, should be 이런 걸 텐데요. 해야 한다, 당연히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 세상에 솔직히 이런 게 얼마나 있어요. 내담자의 이야기에 이런 당위가 나오면 그 당위마다 논박을 계속 해줌으로써 내담자의 사고를 유연하게 만드는 게 논박하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상담 장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숙제로 내기도 해요. 이걸 인지적 과제 주기라고 하는데 그냥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비합리적인 신념들을 그때 한번 적어보고 스스로 논박하게 하는 거죠. 셀프 폭격이랄까? 그리고 인지상담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 말, 언어입니다. 이 당위라는 게 결국에는 언어에서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담자의 언어를 변화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보죠. 남자친구가 연락을 안 하는 건 나에게 무척 끔찍한 일이야 라는 문장을 좀 바꾸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은 괘씸한 일이야. 순화도 되고 느낌도 달라졌죠. 그런 걸 통해서 내 속에 있는 should be, must 이런 당위들을 조금씩 유연하게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기법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합리적 정서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자,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오늘 여러분한테 일어날 최악의 일이 무엇일지를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감정이 떠오르는지에 집중을 해보세요. 그 감정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다 보면 되게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약간 이 상황에서 왜 이런 감정이? 하는 부적절한 감정이 드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가령 남자친구가 바람을 정말 피웠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떤 감정이 일어나야 될까요? 배신감, 분노 이런 게 일어나야겠죠? 근데 이 내담자는 남자친구에 대한 분노가 아니고 당장에 슬프고 무기력하고 이 세상 모든 남자에 대한 혐오 감정이 든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건 부적절하죠. 왜? 바람 핀 건 모든 남자를 핀 게 아니야. 그 사람만 핀 거예요. 자, 이렇게 무언가를 떠올렸을 때 일어나는 정서들을 합리적인 정서로 교체해주는 게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인지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기법인데요. 뭐냐? 드립입니다. 뭐냐고요? 유머 사용인데요. 논박이라는 게 결국엔 말싸움이 될 수 있어요. 말싸움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박을 상대방이 기분 나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유머를 섞어서 사용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 남자친구가요 저랑 새벽 2시까지 카톡을 하다가 갑자기 답장이 안 왔어요. 이거는 그 시간에 클럽을 가가지고 이제 저한테 답장을 안 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했을 때 상담자가 어떻게 논박을 하면 될까요?
새벽 2시까지 답장을 했으니까 이제 지쳐서 잔 거겠죠 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만약 매일 새벽 2시에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도 그렇게 데이트를 하시는 거면은 남자친구가 굉장한 철인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간 비꼬는 건가? 모르겠다. 자, 100의 인지행동 상담도 한번 봅시다. 제 귀인, 제 정의, 탈중심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 귀인은 무엇이냐? 비슷해요. 자동적으로 든 생각이 아니라 대안적인 방법들도 있다는 거를 계속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제 정의, 자기한테 일어난 일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정의하지 않고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개념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지분을 높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 탈중심화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신경 쓰고 나를 주목하고 있을 거라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누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나 신경을 쓰고 있나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 나를 보는 것 같은 때가 있어. 특히 어떤 때?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때. 자, 그런 거를 바꿔주는 거죠. 아니야. 사람들은 나 그렇게 보지 않아. 사실 큰 줄기는 신념과 가치체계를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목적으로 정말 다양한 기법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역할놀이, 자기 관찰, 스트레스 예방 훈련 이런 것들도 다 인지중심 상담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제 인지상담 이론도 거의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엔 인지상담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았을 때가 있어요. 그 이유와 교과서에서는 쉽게 말해주지 않는 인지상담의 민낯, 이 인지상담이 어떤 긍정점이 있고 어떤 단점들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